1998년 3월에 구암 근처에서 미국, 한국 여러 이제 나라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시 그 표적이 미 해군에 퇴역한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순양함이었습니다. 천안함은 1200톤인데 이 함정은 12,000톤이나 되는 큰 표적이었습니다. 최초에 우리 이제 이천함, 우리 잠수함이 어뢰를 한 발을 쏘고 수상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마지막에 미국 잠수함에서 어뢰를 2발을 발사해가지고 침몰을 시키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우리 잠수함에서 어뢰를 한 발 쏘자 아까 말씀드린 에어버블 이펙트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붕 떠버렸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반대로 끊기면서 그대로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 성조지에 원샷, 원힛, 원싱크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가 됐었고 우리 잠수함 이제 승조원들은 여기 있는 1, 2, 0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적이 하나인데 2개로 나누게 해서 침몰시켜 제로로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제트 효과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배를 붕 띄우면서 꺾었다가 수축되면서 반대로 꺾이면서 이렇게 침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그 괴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도는 것이 천안함은 자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프라이즈 대표 그 신상철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인터넷에 자초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추천한 조사위원회였는데 첫날 한번 참석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초를 주장하고 있다가 천안함을 올려놓은 곳에 와서 한번 보고는 첫 마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면서 그래도 나는 자초라고 밖에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수심이 20 내지 30m라서 절대로 자초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암초가 없습니다. 백령도에서 평생을 그 잠수부로 생활해온 그 이용선 씨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는 암초가 없다 하고 그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도 했었고 제가 초기함과 호위함 함장을 했었는데 이 주변 해역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도 암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수상함이 암초에 부딪히는데 그보다 더 무서워 있는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초계함이 동급인 초계함이 그 자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천안함은 오나트의 저수로 갔는데 당시에 그 초계함은 수리 후에 시운전차 전속으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제 선저가 길게 찢어지고 침수가 되었지 배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군함이 자초된다고 해서 부러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은 절대로 수심도 깊을 뿐만 아니라 암초도 없고 또 설령 자초가 되었다 치더라도 군함이 부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선체 피로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선체 피로라는 것은 과거에 조선 기술이 발달되기 이전에 상선에서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파도입니다. 파도. 이제 그 상선은 요 엔진이 있는 이 블락을 제외하고는 빈 항목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높은데 파도 이제 파정에 놓이게 되면은 양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또 그 파저에 놓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도를 만나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은 선체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전투함이 선체 피로로 침몰한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은 상선처럼 저렇게 빈 객실이 아니라 아주 조밀한 객실로 되어 있고 군함은 그 여러 가지 그 자재도 상선하고 다르게 다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몰을 할 수가 없고 특히 천안함은 18번째 초기함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17번째 함까지 계속 선체 피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군 승조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그 군함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안함은 군함을 설계할 때 미 해군 조함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강도 현강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1.3배나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군함은 선체 피로로 침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만약에 자초가 되거나 선체 피로로 부러졌다 하면은 이렇게 또 부러져야 되는데 중간에 10m 이상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초나 선체 피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설한 기뢰에 의해서 침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기뢰들은 과거에 있었지만은 없고 이제 수중에 이렇게 이제 기뢰를 심어 놓으면 잠수함이 지나가다 부딪히면 터지고 또 이것은 이제 수상함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터지는 이 계류기뢰. 이 기뢰도 요즘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저기뢰라는 것은 바다 밑에 이제 설치를 해 놓으면 그 군함이나 잠수함이 지나갈 때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에 의해서 감응이 되고 또 이 군함이나 잠수함이 자성체이기 때문에 지구에 자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기뢰가 감응이 돼서 터지는 기뢰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서해 5개도선은 우리 영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 5개도선을 사수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잠수함 잡기에서 그 폭내 물기둥이 솟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폭내에다가 안에 기폭제를 넣어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육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북한 선박이 백령도나 이렇게 오게 되면 눌러서 터지게 하는 이런 기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거의 다 해수를 했는데 몇 발을 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백령도에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뢰를 부설했던 지역은 400m에 불과합니다. 그 와이어를 어떻게 2.5km나 연결해가지고 육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 선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장하면서 수없이 다녔지만은 해군에 누구도 거기 기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심이 온다면은 백령도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제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백령도 주민들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 기뢰는 8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 이 수중에 그 잠겨있던 부분이 벌써 30년이 지나고 케이블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폭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크류에 음악이 감겨가지고 기뢰가 딸려 올라와가지고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스크류에 감겨 올라왔다면 스크류 쪽이 폭발하지 왜 중간에 폭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부딪히거나 감응돼서 터지는 기뢰가 아니고 이미 80년 전에 만들어졌고 물속에 있은 지 30년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 잠수함과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이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전속으로 속력을 내면서 조종관을 제대로 제키면은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옆에 다른 함정들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은 각각 다른 잠수함으로, 미국 잠수함이 이렇게 긴급 부상을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하와이에서 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작해서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미국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선박의 밑에가 이게 한 15m 이렇게 이제 있고 잠수함 폭이 10m, 물속에서도 전망경을 올려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유 공간이 거의 이제 1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 50m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약 30에서 40,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 잠수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잠수함은 인공위성을 18개를 띄워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내고 또 수중에서도 조류까지 계산하는 아주 정밀한 항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잠수함이 가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수심이 낮은 데서 잠수함이 이렇게
키를 만약에 조금만 하면은 잠수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프로펠러가 닿기 때문에 수심이 낮은 곳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잠수함이 어뢰를 오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려면 승조원 총원이 배치기를 붙어야 되고, 함장이 이 많은 어뢰 발사관 중에 어뢰 발사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3번 어뢰 발사관 도 개방하면은 그 어뢰 발사관을 열어야만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뢰 발사관에 해수가 차야 어뢰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소총수처럼 어뢰의 오발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은 없지만 우리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잠수함 함장에게 지시해서 천안함을 공격하라고 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 총장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그 해군 함정을 어뢰를 발사해서 침몰시킬 함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뢰를 발사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 3사람은 있어야 발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잠수함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뢰를 발사하게 되면 전 승조원들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어뢰가 이제 폭발을 했다 그러면 그 소음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전 승조원이 알게 되고, 지금 좀 아마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 어뢰를 발사했던 함장은 아마 지금쯤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아마 북한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뢰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총알을 불러다가 죽여버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각극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교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